명지가 추천하는 금강 시크릿 더 블랙 부스터 흑마늘. 오우 좋았어요. 굿샷. 안녕하세요, 공TV 김영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자, 제목 주세요. 자, 손흥민 선수 토트넘 레전드, 토전드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빅클럽으로 이적해서 좀 더 큰 선수가 될 것이냐, 이런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니 근데 토트넘의 레전드를 남으려면 네. 일단 재계약 상태가 있으니까 네네. 재계약을 확실히 해주든지, 그게 아니라면 빅클럽 이적하는 거에 저는 찬성합니다. 자, 빅클럽 이적이란 뭐라면 일단 빅클럽은 돈이 많아요. 아, 그렇죠. 자, 그렇다면 토트넘에서 주는 주급은 당연히 채워준다. 플러스 마지막 커리어를 또 인정해주는 구단이라면 이거 이적해볼만 하잖아요. 근데 빅클럽이라는 게 사실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은데 어떤 빅클럽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라리가에서는 두 팀, 레알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PL 같은 리그라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 맨체스터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맨시티. 그 다음에 리버풀. 그 다음에 분데스리가 가면 뭐 바이에른 뮌헨.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 프랑스 가면 PSG인데 PSG는 아마도 좀 더 뭐 돈은 많이 주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빅클럽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대 리그 중에 요 한 5개 팀 정도 5개 팀. 뭐 빅클럽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레알 마드리드 선수 중에 실제로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비슷한 나이, 만 27세 이적해서 큰 선수가 된 선수가 있거든요. 루카 모드리치. 이런 사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럼 될 수가 있는 거지. 자, 윙포드의 어떤 위치라면 레알 마드리드의 시즌당 한 30포인트에서 40, 또 많게는 50포인트까지 한단 말이에요. 네네. 예전에 호날두가 또 그랬었고, 네. 호날두가 또 그런 커리어를 또 쌓았으니까. 네네네. 자, 그렇다면 손흥민은 그런 선수급에 되냐 안 되냐인데, 네. 내가 볼 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 자, 왜 그러냐면 레알 마드리드의 어떤 원포드와 윙포드의 어떤 그런 명암들은 확실히 다른데, 네. 예를 들어 벤제마 연계 플레이 잘하면서 골을 밀어 넣는 선수 내지는 뭐 때려 넣는 선수라고 본다면, 네네. 레알 마드리드 윙포드는 항상 골을 만들어내주는 선수, 또 내 골을 만들 수 있는 연계 플레이를 만들어주는 선수인데, 호날두가 그랬었고, 네네. 손흥민도 그런 유형의 선수라고 본다면 네네. 손흥민 선수도 그럴 수가 있다. 자, 어.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네네. 일단 리그에서 무조건 챔피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챔피언에서 나가서 그 팀이 가지고 있는 커리어 가지고 우승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건데, 네. 레알 마드리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구단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손흥민은 모드리치처럼 뭐 발롱도르를 받을 수 있다 없다라는 걸 떠나서 일단 모드리치급으로 활약할 수 있는 선수임에는 요즘 증명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손흥민 선수 확실히 레알 같은 팀에 가면 성장할 수 있겠네요. 선수로서 좀 더. 당연한 거죠. 자, 뉴스를 보더라도 레알 마드리드 같은 뉴스는 단지 그냥 뭐 스페인에만 나는 게 아니라 영국 등등 해가지고 축구를 좋아하는 나라,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넘어갔어도 항상 특종 뉴스에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럼 활약을 하면 할수록 인지도 측면에서 토트넘보다는 훨씬 더 노출 빈도라든지 인지도가 상승한다고 본다면 이거는 무조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한 단계 성숙이 아니라 그렇군요. 한 세 단계 넘어갈 것 같은 게 레알 마드리드 이 구단의 어떤 그런 가치가 네네. 늘 탑3 안에 들어가. 아, 그렇습니다. 토트넘은 이번에 10등 들어갔더라고. 네. 1등과 3등까지 차이는 별로 아닌데 네네. 3등과 10등 차이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손흥민은 한 단계 성장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현재 몸값이 1,2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적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왜냐면 자, 물건값은 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가게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네네네. 자, 공급과 수요에 마켓에서 가격이 딱 정리가 되면 다른 가격에 살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네네. 자, 트랜스포 마켓에 손흥민 몸값이 1,200억이라는 게 이게 딱 박혀 있어. 네네. 자, 그렇다면 그만한 활약에 따라서 이 가격은 책정이 되는 건데, 네네.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900억. 그렇죠. 자, 맞아요. 자, 지난 시즌보다 이번 시즌은 확실히 잘하고 있으니까 그 가격이 200~300억 정도 올라갔는데, 그만큼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다. 네네. 그 다음에 빅클럽은 또 어떤 게 되냐면, 항상 빅클럽에서 오퍼를 넣게 되면, 이 가격보다도 펄스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 구단이고 이 구단들은 그 돈을 주고 사간 경우에 보면 활약만 그대로 이어진다면 네네. 더 많은 마켓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음. 자, 그렇다면 1,200억은 절대 불가능 가격이 아니고 당연히 주고 데려가야 되는 가격이다. 자, 여기 플러스가 또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도 주급을 지금 손흥민 선수가 2억 받고 있는데 네네. 지난 시즌보다는 이적료가 높아졌잖아요. 주급 또한 내가 볼 때는 한 3억 5천에 4억 정도는 네네. 줄 수 있는 구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받으면 거의 월드스타 아닙니까? 월드스타인데 내가 볼 때 3억 5천 4억 정도는 토트넘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네네. 그 이상의 어떤 조건들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3억 7천에 주급 뭐 4억 정도 되고 네네. 그 다음에 챔피언스 나갈 때 보너스 금액, 네네. 또 챔피언스에서 뭐 8강 4강 올라갔을 때 어떤 금액, 네네. 또 리그에서 우승했을 때 보너스 등등의 어떤 옵션들이 더 붙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위원님께서 레알 마드리드를 일단 먼저 추천하셨는데 혹시 다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뭐 파리 생제르맹, 바이에른 뮌헨, 맨체스터 시티 언급하셨거든요. 혹시 이 중에서는 어떤 클럽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 중에서 한 두세 개 구단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두세 개 레알 구단. 마드리드. 네. 그 다음에 독일에는 뭐 바이에른 뮌헨. 네. 아마 그나브리하고 그 자리가 이제 뭐 이렇게 경쟁을 붙을 텐데. 네. 근데 바이에른 뮌헨 가서 마지막 커리어를 뭐 트로피를 많이 샀고, 뭐 챔피언스 컵들을 많이 같이 간다라면 네.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네. 근데 막 같은 리그라면 네. 지금 봤을 때는 뭐 리버풀은 다 차 있다라고 본다라면 네네. 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예전에 그 왜 박성 감독 때 그 영광 있잖아. 그렇습니다. 그걸 한번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근데 팬들이 조금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좋은 조건으로 좋은 기아로 가서 1년 동안만 좋은 모습 보여준다라면 네네. 팬들 다 박수 칠 거야. 반면에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좀 아픈 기억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손흥민 선수를 주 담을 수 있는 그런 구단이 아니라면 네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손흥민을 팔고 네네. 그 자리에 또 영플레이 내지는 가능성 선수를 데려와서 네네. 또 키우는 거예요. 근데 토트넘은 지금까지 많이 그랬었어. 자, 오히려 그렇다라면 토트넘이 쫙 보내주고 네네. 자, 우리 구단이 잘하게 되면 네네. 빅클럽으로 우리를 보내준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게 토트넘 입장에서는 괜찮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떠난다고 한다면 토트넘에서는 그 타격이 엄청 클 것 같은데 혹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난다면 토트넘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자, 손흥민만한 선수가 온다든지 네네. 그에 준하는 선수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다면 네네. 케인 선수까지도 위험해질 수가 있다. 아, 지금 케인 선수가 PL에서 뭐 득점 또 내 어시스트가 10개 이렇게 해서 최고의 뭐 선수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네.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케인이 줬던 어시스트를 갖다 한 5개, 6개 못 넣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케인은 좋은 공격수 평가를 받고 있지만 최고의 공격수라고까지는 평가를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역할을 해줬다라고 보시는 그치, 거군요. 서로 간에 케미가 맞으면서 시너지가 맞던 선수인데 네네. 그러면 케인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토트넘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럼 이 순위가 아마도 한 8위권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럼 엄청난 타격인데요. 기본적으로 한 4팀 정도는 어쨌든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어디? 맨유, 맨시티, 리버풀, 첼시. 자, 그 다음에 뭐, 레스터시티, 뭐, 아스널 등등 해요. 이 부류에 속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차이를 만드는 선수가 손흥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가 그 정도로 토트넘에서 중요한 선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 손흥민 선수가 팀을 떠난다고 한다면 손흥민 선수는 토전드입니까? 아닙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도 K리그도 네. 시즌 5시즌을 봤을 때 온전하게 있으면 네네. 그 팀의 일원으로서 레전드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 자, 손흥민 선수 5시즌 했고 그 다음에 100골 이상 넣었던 선수예요. 그러고 보면 손흥민이 지금 떠나더라도 네네. 토전드다. 토트넘 레전드다. 그럼 엠버서더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아, 받을 수 있죠. 자, 받을 선수가 지금 몇 명 없어요. 지금 떠난다면 케인 받을 수 있고 케인 엠버서더. 그 다음에 손흥민 받을 수 있고 손흥민 엠버서더. 그 나머지 선수 중에 요리스 정도 받을 수 있고 네네. 그 다음에는 현재는 없을 것 같아요. 손흥민, 케인, 요리스까지 3명의 엠버서더. 받을 수도 있고 네네. 앞으로 가능성 있는 선수 중에서 호이비에르 정도 아, 호이비에르 선수. 네. 호이비에르가 지금 같은 퍼포먼스로 한 5, 6년 정도 대해줘가지고 이세트를 한 100개 정도 한다 그러면 인정해줄게요. 근데 어느 팀에 가더라도 그 팀이 100골 냈다 그러면 무조건 레전드예요 여러분. 아,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팀에서 100골 넣는 선수를 본다면 쉽지가 않아요. 손흥민 선수는 야 차범 감독님이 그 독일 리그에서 99골 넣고 지금 전체 독일 리그에서 레전드 대우를 받고 있거든. 아, 그렇습니다. 그 손흥민 선수는 한 팀에서 100골 넣었으니까 그거는 토트넘에서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 무조건 레전드다. 무조건 레전드다. 그럼 위원님께서는 무조건 토전드다. 엠버서더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혹시 구독자분들께서는 토전드다. 아니다. 혹은 지금 손흥민 선수가 토전드로 남아야 한다. 아니면은 좀 더 큰 무대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야, 뭐 본인이 손흥민인데 레알 네. 마드리드 오퍼가 왔다. 네. 주급이 4억이다. 이 중에 1,200억 준다. 네.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